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도 광주광역시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암 예방을 위해서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조금 일찍 치료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9년도에 최초로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인 제픽스가 나온 이후로 그때부터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만성 B형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 그러면은 질환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을 합니다. 간염에서 간경변, 그리고 더 진행하면 비대상성 간경변, 또 간경변이 오면 간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간암. 이렇게 질환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을 붙이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B형 간염에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행을 막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B형 간염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간염에서 간경변,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암이 생기고 그로 인한 간질환에 의한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병입니다. 대개 1년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는요, 1년에 한 3 내지 5%가 진행하고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간이 기능을 못 해버려가지고 복수차고 황달오고 간소혼수 오고 이러한 상태를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경화라는 말을 많이 썼죠. 간경화의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가 간경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상성 간경변, 간염에서 간경화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도 1년에 약 3 내지 5% 정도가 진행을 합니다. 그 간경변이 오면 간암이 잘 생겨서 대개 1년에 역시 3 내지 5%가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간경변이 오기 전에 간염 상태에서 항바이러스를 써서 질환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에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야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접종이죠. 우리나라는요, 1995년도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이 국가접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2024년이니까 30년 정도가 경과되었죠. 그래서 30세 이전은요, B형 간염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30세 이후부터서는 B형 간염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암 예방은 항바이러스를 적기에 잘 사용해서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간암의 발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간염에서 간암의 발생은요, 1년에 약 1%입니다. 그러나 간경변이 되면 간암의 발생은 1년에 약 3 내지 5%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기에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3차 예방으로는요, 이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간암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게 되면은 간암을 완치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개 간암의 사이즈가 2cm, 또 크게는 한 3cm까지는요, 우리가 조기 간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간암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개 두 번째,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간암을 예방한다는 이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형 간염 환자에서 간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항바이러스 들어가는 보험 지침이 있는데요. 이 보험 지침보다도 일찍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B형 간염을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하는 항바이러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치료 종결제와 같은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약들을 이용해서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B형 간염이 종결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성분명이 아니라 약품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물리디오 같은 약제입니다. 그 전에 나와 있던 바라쿠르드, 비리에드 베물리디오 같은 약제는 B형 간염의 치료의 종결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임상에서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면요, 대개 1년 안에 90% 이상에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질환이 진행하지 않겠죠. 또 좋은 점은 이러한 약들은 약제를 사용하면서 약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제를 사용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겨서 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약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용할 때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약이 안전해야 되고 또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것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나오는데 약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간의 위치는요, 우측 상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상 그 진료를 할 때 이쪽을 눌러보게 되죠. 이걸 눌러보는 것은 간이 부어 있는가 보려고 그래요. 또 반대쪽도 눌러보게 되는데 반대쪽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비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비장에서 비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간으로 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정맥이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 우측 상복부, 좌측 상복부를 눌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은 복부에 있는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갈비뼈에 의해서 딱 이렇게 보호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흉곽은 중요한 장기인 폐와 심장을 이렇게 딱 싸고 있는데 간도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간은 복강내 장기이고 횡격막 밑에 있지만 갈비뼈로 딱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기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비가 바로 초음파 장비입니다. 초음파 장비는 공기가 들어있지 않는 복부 장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하고 금방 말씀드린 비장, 그 다음에 간과 비장을 연결하고 있는 비정맥 위쪽으로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도 보고 간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담낭이죠. 담낭과 담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콩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복강내의 장기들을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초음파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법으로 초음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B형 간염으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 그렇게 B형 간염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수직 감염입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vertical transmission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 감염이란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B형 간염이 있는 그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할 때 좁은 산도를 타고 이렇게 신생아가 나오면서 다치게 됩니다. 그때 피가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이때 엄마로부터서 신생아에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신생아에 들어가게 되면은 90% 이상에서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감염은
B형 간염이 있는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이 다른 사람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돼서 생기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된 주사 바늘을 사용한다거나 대개는 일회용 문신할 때 쓰는 침이랄지 또 주사기 이런 것들 일회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한 감염이 이제 없고요. 또 수평 감염의 방법으로서는 성적인 접촉, 그 다음에 혈액 채취를 할 때 잘못해서 찔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B형 감염이 옮게 되는데 이런 것을 수평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수평 감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림 대부분은요, 수직 감염입니다. 그러면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제 언제 사용하는가? 제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빨리 사용하자고 했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자, B형 간염은 자연 경과를 보면은요, 엄마로부터서 수직 감염되었을 때 면역 관용기, E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리고 면역 비활동기, E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S양원 소실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E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를 면역 제거기, 면역 비활동기는 면역 조절기, E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면역 탈출기 또는 재활성화기 이런 말을 씁니다. 처음 듣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말들인데요. 여기에서 이 면역이란 말이 모든 단계에 들어있잖아요. 면역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말이 줄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간 손상이 없습니다. 자,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챈 우리 몸의 세포 독성 T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간 손상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세포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간 손상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면역 조절기도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에 볼까요? 비활동기죠.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간 손상이 없으므로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비활동기는 일반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E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E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를 치료합니다. 이 말 그대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간 손상이 있겠죠. 그럼 이때는 항바이러스가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기는 꼭 치료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쪽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역 관용기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죠. 그때 간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면역 비활동기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간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때는 면역 세포하고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휴전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바이러스 양이 여기 2000 단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카 비하 이렇게 바이러스 양이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면서 간 손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시 면역 활동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성화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시기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치료할 시기인지 아니면 6개월 간격으로 관찰만 해도 되는 시기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단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항원이 어떤 상태인가, 이 항원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 항체는 반대로 나옵니다. 이 항체는 어떤지, 바이러스 양이 어떤지, 간 기능이 어떤지, 이때는 이제 대간 기능 정상, 이때는 올라 있죠. 그리고 내가 상태가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약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밀한 검사를 해서 현재 나의 그 B형 간염의 그 시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약제를 필요할 때 빨리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양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약제가 바로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면역 활동기 때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간경변이 되고 나면 비대상성 간경변이 잘 생기고, 그리고 간세포암이 잘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간경변이 오기 전에 꼭 간염 상태에서 빨리 항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생기는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말 그대로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 손상이 생기거든요.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기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어떤 시기인지 알려그러면요, 이항원 이항체 바이러스 양, 이걸 DNA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간 기능 검사, 그리고 간염인지 간경변인지를 알아야만이 약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도 대한간암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요, 간 경변은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러므로 간 손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바로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B형 간염의 치료 단계에서 두 번째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 이 시기는요, 바이러스 양이 2만 단위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2배 이상일 때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바이러스 양이 2천 단위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면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치료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에서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그러니까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하였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죠. 회색지대, 이 상태에 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회색지대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간암회에서 회색지대까지 정의하였는데요. 그 뒤로 이제 보험 기준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보험 기준은 간 기능 검사가 2배 이상, 그러니까 80 이상이면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40에서 80 사이인 경우는요,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으면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최근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섬유화 스캔, 그 기계를 해서 점수가 대개 한 7.5점 이상이면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는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아서 간 손상은 있는데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 아니라서 보험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즉 불은 났어요. 불은 났는데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 2배 이상일 때는 치료하는데 2배 이하인 경우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우리나라 보험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할 사람들이 항바이러스에 복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면역 관용기에서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로 갈 때
그리고 면역 비활동기에서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로 갈 때 이 두 개의 시기는 우리가 치료한다고 했었죠. 이 시기로 갈 때 바이러스가 제거되면서 DNA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바이러스가 떨어지면서 간 기능 검사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이나 있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 기능 검사 80이 넘어야 치료를 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비활동기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증가하면서 간 손상이 시작이 되는데 바이러스 증가하고 나서 상당히 있다가 이 간 수치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이제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났는데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보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구를 보면은 첫 번째 스파이크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다가 때리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블로킹 올라오게 되죠. 근데 때리지 않고 내려가 버리면 블로킹도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뒤쪽에서 공격수가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성공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B형 간염에서도 이양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 바이러스 양은 맞지만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않는 그 상태를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마치 시간차 공격을 하듯이 간 기능 검사는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치료를 안고 있는 동안에 간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간암의 예방에 있습니다. 지금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경변으로의 진행이 일어나지 않고요. 또 간경변이 있는 사람에게 항바이러스를 썼을 때 그때도 간경변이 거꾸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약제 그 비리어드를 가지고 한 국제적인 임상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 간을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치료 1년째, 5년째 이 세 차례 간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요. 3번을 하였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 360명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60명이 조직 검사를 3번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비리어드를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5년째 대부분의 환자들이 염증이 좋아지고요. 간의 염증이, 간의 섬유화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억제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간 조직이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학적 개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간 경화가 있는 사람만을 따로 분석을 해보니까 5년 후에 4사람 중에서 3사람은요,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 경변이 와버리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 경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는 질환의 진행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게 합니다. 그래서 간 경변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은 물론 질환의 진행에 의한 간 경변, 비대성성 간 경변 이걸 막는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 세포 함종을 막기 위해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간암에 대한 자료인데요. 간암이 11,000명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2018년도에 남자가 8,700명, 여자가 2,400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요, 남성 여성에 비해서 간암이 서너 배가 많습니다. 간암은 좀 남성의 병입니다. 우리가 갑상선은 여성의 질환이죠. 근데 갑상선, 또 간암은요, 남성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뒤편에서 원인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B형 간염 유병률이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높기는 한데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B형 간염을 보니까 남자는 20.2%, 여자는 1.8%입니다. 약 20% 정도 남자가 B형 간염 환자가 더 많은데
간암 발생률은 남자가 서너 배가 더 높습니다. 간암은요, 30세까지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B형 간염 유병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방접종을 1995년부터 했었기 때문에 30세 이전은요, B형 간염 유병률이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만 B형 간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B형 간염은 없어지는 병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던 30세 이후에서는 B형 간염이 아직도 많은데요. 40대, 50대, 60대는 약 4% 정도 됩니다. B형 간염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간암은요, 30대, 40대, 50대에서 사망률 1위는 간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암 중에서 간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습니다. 60대가 되고 나면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이 폐암입니다. 그 다음이 간암입니다. 그러니까 간암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갑상선 암이랄지 또 대장암, 유방암 이런 암들은요, 어찌 보면 유병률은 좀 높지만 사망률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암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암은 유병률 발생률보다도 사망률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에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이 간암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병인데요. 그 원인이 바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술이 아니고 B형 간염입니다. 자, 간암의 발생률, 조 발생률을 보겠습니다. 조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40대까지는 간암의 발생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30대까지 40대에 갑자기 증가를 하죠. 이 보라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50대, 60대, 70대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간암의 발생이. 그래서 40세 이후부터서는 국가검진에서 1년에 2차례 간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2차례 검진해 주는 암이 없습니다. 간암은 그만큼 치명률이 높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암의 날이 있는데요. 2월 2일입니다. 이 의미는요, 대한간암학회에서 만들었을 때 2가지 검사를 1년에 2번은 하라 그 말인데요. 2가지 검사는 간 초음파, 또 하나가 혈액 검사로서 간암 표지자인 알파 피토 단백 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초기에 간암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간암의 완치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암이 예를 들어서 2cm 또 크게는 3cm 이내에 발견이 되게 되면은 극초기암 또는 초기암에 해당이 되어서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을 찾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 우리나라 국가검진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암 검진을 하게 되면은 혹시 간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빨리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완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간세포암종의 원인, 간암이라 하지 않고 간세포암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에는 간세포에 의해서 생긴 암뿐만 아니라 담도암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간세포암이죠. 그래서 간암 그러면 대개는 이제 간세포암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간암의 원인은 제일 중요한 것이 B형 간염입니다. 한 70% 차지하고요. C형 간염, 그다음에 알코올 많이 먹으면 알코올 간경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이런 경우에 약 10%씩 해서 100% 되겠죠. 그래서 B형 간염이 간암 원인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B형 간염 있다라고 말하는 S상원이 많이 소실됩니다. 많이는 그렇지 않고요. 소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70%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 생긴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B형 간염인데 어떤 사람은 간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고 그러죠. 그 중에는
간세포 함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간암이 더 잘 생깁니다. 그 중에 이제 숙주인자, 그러니까 B형 간염을 가진 그 환자인자, 또 하나는 바이러스인자, 바이러스, 또 하나는 기타인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숙주인자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간암이 많습니다. 모든 병들이 그러듯이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병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듯이 B형 간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간암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부터서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2차례 간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지속적으로 올라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서너 배 간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경변이 있으면 간암이 잘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경변이 있으면 1년에 약 3 내지 5%의 간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B형 간염 바이러스라 하더라도요, 가족력이 있으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간경변의 가족력 또는 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 이때는 빨리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인자로는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상일 때, 또 너무 많은 면역 관용기 때는 간암의 발생률이 낮지만, 일단 2000단위 이상부터서 간암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타 다른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인자로서 술, 담배, 비만, 당뇨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술은 그 자체가 또 간경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간암 위험 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고도 비만하게 되면은 비만으로 인한 비알코올 지방간염, 그 다음에 지방간 간경화가 생기고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과 비만은 섬유화를 더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에 섬유화를 더 덧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있을 때 간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 그 자체가 모든 암의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래도 술, 담배,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기타인자로서 간암이 더 잘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간에 가족력, 간암에 대한 가족력 또는 간경변의 가족력이 있고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B형 간염의 치료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은 간경변이 의심이 되면 다 치료 대상입니다. 간경변은 치료 대상이고요. 두 번째, B형 간염의 그 5개의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네 번째인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리고 네 번째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준 말이죠.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에서 활동하는 면역 활동기는요,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인데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시기를 회색지대라고 했는데요. 회색지대는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 났는데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즉 간 기능 검사가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고 있는 시기가 바로 회색지대인데요. 꼭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죠. 면역 비활동기는 바이러스 양이 2000단위 이하로 낮은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도 항바이러스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치료 지침들이 바뀐 학회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검사를 해보면요. 조직검사를 했었을 때 항바이러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증, 괴사가 많거나 중등도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으면 항바이러스를 씁니다. 약제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말씀드린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직학적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회색지대에 대해서는 치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많은 환자들이 간암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연구에서는 이미 회색지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바이러스를 썼더니 간세포 함종을 감소시킨다라는 이미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께 먼저 회색지대에 대해서 치료를 권하기도 하겠지만 환자분들이 알고 오셔가지고 약을 처방해 달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한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의 경과랄지 치료 시기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가 될 만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정상 간이 B형 간염 때문에 만성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생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몸이 다쳐서 염증이 생기면 다치면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여기서 진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딱지가 얹죠. 딱지가 떨어지면 흉이 생기죠. 바로 그 흉이 바로 섬유화입니다. 이 흉이 보기 싫은 것이 화상이죠. 수술 자국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섬유화입니다. 그래서 간은 염증이 생겨도 우리가 B형 간염이잖아요. 염증이 생겨도 간은 이 캡슐을 제외하고 안쪽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염증도 생기고 거기에서 진물도 나오고 섬유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아지면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으로 해서 이제 암이 생기는 것인데요. 요것을 가능하면 빨리 치료함으로써 간경변이 되지 않도록 해서 간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항바를 쓰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렇게 해서 간암을 설명하는 것이 약 60에서 80%입니다. 그러면 20에서 40%는 어떻게 간암을 설명하냐 그러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간세포의 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핵 속에서 살면서 매우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cccDNA라고 합니다. 이 B형 간염의 이 cccDNA가 아주 안정된 구조로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전자가 B형 간염의 그 지놈이 핵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유전자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삽입이 되어서 염색체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생긴 염색체를 가진 간세포가 분열 증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클론 증식이라고 하는데요. 즉 돌연변이가 된 간세포가 많이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이렇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인간의 유전체에 들어가서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이것이 이러한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유전체를 가진 간세포가 분열 증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간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암을 설명할 때 20에서 40%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간암의 그 발생 경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경로로 간염에서 섬유화가 생기는 간경변, 그 다음에 간암이 생기는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로 이게 삽입이 돼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된 염색체를 가진 간세포가 분열 증식하게 돼서 간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직접 경로에 의한 간암이 생기는 경로입니다. 근데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직접 경로, 간접 경로를 모두 다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바이러스를 가능하면 일찍 사용해서 이쪽 경로뿐만 아니라 간접 경로뿐만 아니라 직접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간암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학회랄지 전 세계적인 다른 그 학회랄지 다른 나라들에서 이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일찍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이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 관용기는요. 면역 관용기는 아직은 치료하지 않지만
면역 관용기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 면역 활동기처럼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DNA가 인간의 그 DNA에 삽입이 되어서 통합되고 이것이 분열 증식하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역 관용기 때부터서 이미 간암의 싹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바이러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면역 관용기 때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간암학회에 나온 내용입니다. 간암의 발생 과정이 면역 관용기부터서 시작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역 관용기는요, 간암 위험성이 낮아요. 낮지만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낮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낮은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역 관용기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학회마다 면역 관용기를 정의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면역 관용기 그러면 바이러스 양이 1000만 단위 이상일 때, 유럽도 1000만 단위 이상일 때 면역 관용기라고 하는데요. 유럽 간학회에서는요, 나이가 30 이상이면 면역 관용기에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벌써 나이가 있고 그러면 면역 관용기를 하더라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바로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면역 관용기는 치료하지 않으니까 경과를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활동기는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쓰는 그런 시기이죠. 여기는 이제 치료한 면역 활동기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치료한 면역 활동기에서 간세포암은요 6%가 생겼지만 그냥 경과 관찰한 면역 관용기에서는 간세포암이 12%가 생겨서 약 2.5배가 더 면역 관용기에서 간암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 관련 사망과 간 이식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은 면역 관용기에서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면역 활동기 치료한 사람들이 간암이나 예를 들면 간 관련 사망, 간 이식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면역 관용기에 있는 환자들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가는 과정은요, 면역 세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러스가 간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 관용기 때는 바이러스 억 단위로 있지만 간 손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간 손상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인지해서 우리 몸의 세포 독성 T 임파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다 보니까 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세포가 터지면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고 간 손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역 세포에 의해서 B형 간염에 감염된 간 세포가 제거되면서 간염에서 이제 간경변으로 섬유화가 많아지면 간경변 그렇게 하면서 간암이 되는 이런 간접 경로에 의한 간암 발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경로에 의한 간암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나의 유전자 속으로 핵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돌연변이가 된 유전자를 가진 간세포가 분열 증식을 해요. 클론 증식을 하게 되면서 간암이 생기는 이런 직접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패밀리드와 같은 이런 좋은 항바이러스들은요. 직접 경로, 간접 경로 모두를 차단함으로써 간암을 발생을 줄일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바이러스가 있으면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B형 간염 치료제는 199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제픽스가 들어왔고요. 그 뒤로 다른 약들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는 바라쿠르드 그리고 비리어드, 패밀리드, 베지버와 같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으로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성분명보다는 상품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약들은요, 대개 5년, 또 길은 기에는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제약을 만들게 되면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연구 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밀리드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5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미 복제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항바렛을 일찍 사용해야 되겠는데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복제약을 써도 또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경험들은 비리어드나 바라쿨을 가지고 이미 많이 경험들을 의사들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피약이나 복제약이죠. 복제약이나 오리지널이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은 복제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간학회에서 항바이러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치료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약의 효과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치료제가 바이러스를 잘 억제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리면 다시 간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럴 때부터 또 치료도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 가지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리면 다른 약제에 또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약제를 선택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 바라크루드, 비레드, 베밀리드 이런 순으로 약제를 써왔었죠. 이런 약제들은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약제들은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 치료가 어려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1차 치료제로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처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요, 특별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베밀리드와 같은 약제들은요, 우리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1년 내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요, 혈액 내에서 90% 정도 없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세포 독성 T 림포사이트가 간을 공격하지 않겠죠. 간 손상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사용할 때 약제 부작용 때문에 치료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간학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약값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베밀리드가 3,200원이면 카피는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커피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사용할 때 장벽이라 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다 만족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은 치료해야만이 직접 경로, 간접 경로를 통한 간암을 예방할 수 있겠다 싶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의 그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중국 경우에 있어서는요, 30세 이상이고 바이러스가 나오면 치료한다입니다. 우리나라도 간경변이면 바이러스가 나오면 치료한다인 것처럼 간염에서도 30세 이상이고 바이러스가 나오면 치료한다가 중국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간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침은요,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가는 과정은 막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직접 경로에 의한 간암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침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 FDA, WHO 이 가이드라인도요, 12세 이상이면 조건들이 있지만 바이러스가 나오면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B형 간염 5개의 단계가 있어요. 면역 관용기, E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E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S항원 소실기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E항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니까 치료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때 간염에서 간경화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항바이러스를 써서 치료하는 진행을 막아야만이 나중에 비대성성 간경변이나 간암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해야 할 시기인데 간기능검사 80이 안 되어서 회색지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약을 못 받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연구는요, 이미 조직학적으로 이 시기를 치료하면 좋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이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텐션 연구라고 아산병원에서 임영석 교수님 주도로 하고 있는 연구가 곧 결론이 나옵니다. 회색지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그 결과가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역 관용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경로를 통한 간암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면역 피활동기는 대개 치료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한다 하더라도 이 낮은 상태, 간암의 발생이 낮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의 모든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마치 간경변에서 다 치료하듯이 치료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 지침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약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과 약간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옆에 나라 중국이랄지 그다음에 간 전문가들이랄지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WHO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이미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항바이러스를 도입을 해서 질환의 진행을 막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제약이 있군요. 오늘 방송 유익합니다. 네, 복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제들 B형 간염 치료 약제 복제약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베밀리드의 복제약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피리어드로 치료 중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번 간 초음파 할 때 거친 초음파 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cm의 간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계속해서 먹었는데도 간암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간혹은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죄송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 초음파는요, 검진 초음파는 간암 검사라고 되어 있지, 간경화 검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친 초음파상은 대부분 초음파를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초음파 소견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친 초음파 속에는요, 간 경변이 있을 것입니다. 간 경변이. 그래서 아마도 약을 먹었는데 간암이 발생했다 그 말은요, 항바이러스에 약을 늦게 치료를 시작한 원인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조금 빨리 시작한 것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cm의 간암이라 그러면 이것은 극초기 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그래서 불행 중에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에 좋은 음식 있나요? 네, 간에 좋은 음식은 예전부터 많이 먹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 뭐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먹었던 것이 녹즙, 인진쑥, 헛개나무, 돌미나리 등등 많은 것들을 먹고 있었는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음식으로 좋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한간암학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커피입니다. 커피는요, 커피 종류에 무관합니다. 우리가 블랙커피랄지 믹스커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두 종류인 원두 종류가 있죠. 아라비카 원두, 또 로부스터 원두,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양은요, 하루에 3잔 이상 먹을수록 좀 더 양이 많을수록, 커피 양이 많을수록 간 질환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간암 예방 효과는 커피를 좀 더 많이 마실 때 그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밀크시슬, 우루사 간장약도 간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간질환이랄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비만 때문에 간 수치 올라간 경우죠. 그것 때문에 지방간 생긴 경우는요, 이러한 약제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이 있는 분이 항바이러스를 먹지 않고 이것만 먹는다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에 기여하는 바가 항바이러스를 쓸 때 항바이러스가 예를 들었습니다. 90%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비만 이런 것들 그 생활요법을 잘하는 것이 한 7%라면 이러한 그 약들은 한 3%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질환에 대한 원인 치료가 필요해요. B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B형 간염, C형 간염은 요즘에 거의 100% 치료되는 약들이 나와 있고요. 알코올 관절은 술을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살을 빼는 것이 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정철님이 보내주신 질문은 원장님, B형 간염 환자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마시면 안 좋겠습니다. 간에 B형 간염이 있고 C형 간염이 있고 간에 안전한 술의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을 때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알코올 간 많이 마시면 알코올 간 질환을 일으키잖아요. 알코올 간 경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섬유화가 있는데 술에 의한 섬유화가 더 덧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간암 위험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봄 아빠께서는 원장님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성관계를 통해서 B형 간염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될 수도 있습니다. B형 간염이고 수평 감염에 관여하는 것은 혈액이나 체액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성관계로는 넘어가지 않고요. 책에 보면은요, 과격한 성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죠. 피가 그 수평 감염을 일으킬 정도의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파트너가 있다 할 때는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수님이 보내주신 것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입니다.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할까요? B형 간염 현재 치료 약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라크루드 비리드, 패밀리 이런 약제들은요, 완치약이 아닙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입니다. 증식을 억제해버리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세포 독성 T인파구가 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학적 개선이 옵니다. 약을 먹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완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섬유화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는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면서 조직학적 개선을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중에 나오게 될 완치약만큼이나 좋은 것입니다. 약은 현재의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나중에 정말 신약이 나와서 B형 간염 완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의학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걸 보겠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생까지는 B형 간염 인식이 안 좋은데 이제 겨우 30대라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A형 간염은 인지도가 낮아 사회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B형 간염만 유난히 전염력이 높은가요? 네, A형 간염은 만성 A형 간염이 없고요. 전부 다 급성 A형 간염이고 그냥 보존적인 치료로 다 낫게 됩니다. 단기간 치료하면 되는 약이죠. 되는 병이죠. 그리고 무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C형 간염은 예방접종 약이 없죠. 그런데 현재는 C형 간염은 완치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을 치료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형은 C형 간염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형 간염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B형 간염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병인데 그걸 모르고 술잔을 돌리거나 국을 같이 떠먹을 때 전염되는 것으로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은 유난히 전염이 높은 거 아닙니다. 혈액하고 체액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하거나 기숙사 생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아주 또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